자, 탑5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든이 들어가는 명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자, 일단은 부정하라 했으니 부정의 대상을 봐야 되는데 모든과 어떤도 부정의 대상이고 서술어도 부정의 대상입니다. 자, 1번부터 해봅시다. 1번 부정해보면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죠. 어떤 x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이다로 바뀌고, 자, 어떤이 들어가는 명제는 이 예시가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가 하나 있죠. 뭐예요? x는 0.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겠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부정해보면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되는데, 자, 모든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게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라도. 근데 이 안 되는 게 있죠. 발레가 뭐예요? x는 0입니다. 제곱하면 0 되니까. 그래서 2번 땡. 3번 이 부정해보면 어떤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0보다 작다가 되는데, 이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나 같기 때문에 요 식을 만족하는 x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번 안 되고, 4번 부정하면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이것도 0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그죠? 근데 모든이니까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 발레가 x는 0 있겠고요. 안 되고, 그다음 마지막 5번 어떤 x에 대해서, 자, 이거 2xy를 좌변 이행한 다음에 이 인수분해 해버리면 완전 제곱식 나오죠. 그러면 x-y의 제곱이 0보다 작다가 되는데, 우리가 이 완전 제곱식은 하나의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나 같습니다. 그래서 x자리에 뭘 대입하든 간에 절대 이 값이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부등식으로 되어 있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p고 q에다가 참이 되래요. 자, 그러면은 원소가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얘를 집합으로 표시하면 p 교집합 q, 얘가 원소가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만이라도 얘가 공집합만 아니면 되겠다. 자, 근데 p를 한번 그려볼게요. p는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좀 길어졌네요. 다시 이렇게 수직선에서, 자, 마이너스 3 이상, 그 다음에 5 미만, 이렇게 되겠다. 여기가 P고요. 자, 그 다음에 Q도 마찬가지로 K-2부터 K 플러스 3까지인데 이 P랑 겹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왼쪽에서 겹쳐서, 그러니까 여기가 K-2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오른쪽 끝이 K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될 거면 여기 있는 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같으면 선 하나로 겹쳐지겠죠. 또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도 겹칠 수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여기가 K-2고요. 이번엔 오른쪽 끝이 K 플러스 3이어도 괜찮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면 여기는 K-2가 5보다는 작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K-2가 5보다는 작다를 만족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또 등호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등호 있으면 둘 다 구멍 뚫어져 있기 때문에 겹치는 것도 없어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K가, 자, K가 7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개수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니까요. 13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2차 부등식이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2차 함수가 x축 위에 항상 떠 있으라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접하는 것까지는 허용한대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판별식 써서 근이 없거나 중근 가지면 되니까요. 자, 판별식 씁시다.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의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k가 4분의 1보다는 커 나왔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요 2차 부등식이 거짓이래요. 그럼 어떤이란 말이니까 요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가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 반대 상황이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3이 k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또 그리면 이렇게 가로선 그었을 때 이번에는 x축이 아니라 y는 k라는 선을 그려서 이참수 y는 x제곱 플러스 3이 항상 얘보다 위에 떠 있으면 되겠네요. 근데 얘는 최소값이 지금 3이기 때문에 결국에 k가 3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등호까지 성립하니까요.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 허용하니까 k가 딱 3이 돼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 써보면 k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요. 여기 최소값, 최대값 두 개 더하면 4분의 13이라서 5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탑4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명제가 모두 참돼 있는데 여기 두 번째 명제 보이죠? 얘를 대우 명제 해보면 not 퀴면 아리다도 참이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첫 번째 명제랑 얘랑 3단 논법에 의해서 P면 아리다가 참됩니다. 자, 이제 이걸 집합관계로 표현해 볼 텐데 첫 번째 명제 여기서 이 라지 P는 Q의 여집합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Q의 여집합이 그러니까 얘죠. 얘가 또 어디 포함되냐면 R에 포함됨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동시에 P면 R이니까 P가 또 R에 포함되네요. 자, 요 관계를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R이 제일 크죠. R 안에 Q 여집합도 있고 지금 P도 있죠. 그래서 R이 제일 클 것이고요. R이 요렇게 크게 있고 요 안에 뭐가 있냐면 Q의 여집합도 있고 지금 P도 있어요. 근데 또 Q의 여집합이 P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 큰 게 Q의 여집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이렇게 안에 P가, 아이고, 안에, 죄송합니다. 안에 P가 이렇게 있겠네요. 이렇게 되죠. 자, 이런 관계를 띄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억부터 볼 텐데요. 기억, P에서 R을 빼면 공집합이다. 지금 P에서 R 빼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뺐기 때문에 공집합 맞고요. 그 다음 니은 파악할 때는 요게 이제 우리가 양쪽에 이 여집합을 시켜버리면 좌우 자리가 바뀌죠. 그럼 여기다가 여집합 시키면 드모레간 법칙 P, 교, Q 여집합되고 자리 바뀌면서 여기는 R이 올 겁니다. 자, 여기서 P 교집합, Q 여집합은 지금 Q 여집합이 P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작은 게 P죠. 얘는 P입니다. 그래서 P가 R에 포함되는지 물어봤죠? 맞습니다. R 안에 P가 있죠. 니은 맞고. 그 다음 디귿은 여기 우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지금 Q 교집합 R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이니까요. 이 드모르간 법칙 Q 여집합 합집합 R이 될 것입니다. 자, Q 여집합과 R의 합집합인데 지금 누가 제일 크냐면 R이 제일 크죠. 그럼 이 결과는 그냥 R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변 자체가 그냥 R임을 알 수가 있고요. 좌변은 R에서 P를 뺀 거죠. 그럼 당연히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아서 5번입니다. 자, 이렇게 명제가 좀 많잖아요. 심지어 얘는 명제가 4개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겹치는 것끼리 좀 끼리끼리 보면 편해요. 자, 이 첫 번째 거 PQ 있죠. P랑 Q 같이 있는 게 맨 마지막 거 QP 이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또 PR, PR이니까 이렇게 두 개 따로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거부터 보죠. 자, P가 지금 R의 여집합에 포함되고요. 동시에 P 여집합이 또 R에 포함되잖아요. 이 살짝 느낌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양변에 C를 치우고 이 좌우 자리 바꾸면 다시 R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거랑 얘를 다시 보면 서로가 서로 포함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P랑 R의 여집합이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첫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시 봅시다. 여기서는 P가 Q에 포함되고 그리고 동시에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두 번째 거를 보면 항상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이기 때문에요. 자, Q 여집합에서 P를 빼면 지금 공집합이고 요거 이제 차집합을 교집합 바꾸면 Q 여집합, 교집합, P 여집합이 공집합. 그럼 양변에 이 드물어 간 C를 지워줄게요. 그러면 Q 합 P가 전체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Q가 P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의 결과는 그냥 Q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이 Q가 그냥 뭐다? 전체 집합이란 얘기입니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견한 게 Q는 전체고 P랑 이 R의 여집합이랑 똑같다. 이 두 개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림 그려 볼게요. 이렇게 지금 Q가 전체고요. 그 다음에 P를 그릴 텐데 P가 Q 안에 있긴 한데요. P랑 R의 여집합이랑 똑같대요. 지금 여기 잘 봅시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한 부분. P가 R의 여집합 똑같은데 그렇다는 말은 P 여집합도 지금 R이라는 얘기죠. 양변에 C를 씌우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여집합과 똑같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딱 이렇게 나눠서 여기 P고 여기 Q. Q 아니죠. R이죠.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의 여집합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기억. 자, 기억을 볼 때는 차집합을 교집합 바꿀게요. 그러면 R의 여집합, 교집합 P가 공집합 됐는데 이게 P 차집합 R이 공집합인지 물어봤죠? P랑 R을 빼면 그냥 P잖아요. 서로 서기 때문에 P가 공집합일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Q에서 P를 빼버리면 단위이 P 여집합 맞죠? 아니면은 차집합, 교집합 바꿔보세요. Q 교집합, P 여집합이 지금 P 여집합인지 물어봤는데 지금 P 여집합은 이 Q에 포함되죠. 그래서 둘 중 작은 게 P 여집합 맞습니다. 님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Q와 R이 교집합. 얘는 그냥 뭐예요? R이죠. R이 지금 Q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데 R은 P여집합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여집합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4번임을 알 수가 있네요. 저만 계속 문제 풀긴 좀 아쉬우니까요. 이 문제는 숙제로 남겨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답은 3번입니다. 탑3의 첫 번째 문제네요. 자, 기억부터 봅시다. 필요충분 주머니가 찾으려 했는데 기억이 다지기 참이죠. 이건 워낙 익숙할 거예요. 기억의 P는 X랑 Y랑 둘 다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Q도 마찬가지로 X랑 Y랑 둘 다 0이라는 얘기니까 기억은 필요충분 조건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보면 자, 니은의 P를 봅시다. P는 무슨 말이에요? 그냥 X랑 Y랑 이 같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는 양변에 제곱해 보겠습니다. 제곱하면 우리가 절대값은 제곱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완전 제곱 전개할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2xy. 우변은 절대값 사라지고 완전 제곱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항하고 요거를 다 왼쪽 이항하면 결국에 x, y가 0이라는 얘기고 이 말이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라는 얘기네요. 이게 q예요. 근데 p랑 q랑 전혀 연관이 없는 조건입니다. 이 방향도 p면 q이다도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q면 p이다도 성립하는 게 아니라서 요거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 자, 디귿 같은 경우는 뭐 p는 그냥 두 개 곱해서 음수란 얘기고 여기서도 양변에 제곱할게요. 양쪽에 양수라는 게 전제가 되니까. 자, 양변 제곱하면 절대값 사라지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2 절대값 xy가 되고요. 그 다음 우변은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2xy가 됩니다. 방향 그대로 유지되고 여기 날리고 2도 날릴게요. 그럼 결국 절대값 xy가 그냥 xy보다 크다라는 조건인데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 xy라는 애가 양수면 안 돼요. 양수면 얘가 그대로 나와서 xy가 xy보다 크다가 되죠. 이건 모순이에요. 그래서 xy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0도 되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x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y가 0보다 작다. 자, 이쪽 방향 p면 q이다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0 이하면 무조건 0 미만이다는 틀렸죠. 이쪽 방향 틀렸고요. 거꾸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0보다 작은 애한테 너 0보다 작거나 같겠네 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방향은 맞으니까 요거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충분 조건 안 되고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필요 조건인데 충분히 아닌 거 고르라 했으니까 우리가 정방향 거짓돼야 되고 충분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필요니까 역방향은 참이 돼야 됩니다. 기억 가볼게요. 기억에서 P는 절대값 벗겨버리면 X가 4거나 또는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Q는 그냥 X가 4라는 얘기죠. 자, 정방향 거짓입니다. 마이너스 6이라는 발레가 있죠. 그 다음에 역방향은 참이 되니까요. 기억은 참이고 그 다음 니은은 우리가 제곱해서 합했을 때 0보다 크라 했으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의 P는 X가 0이 아니거나 또는 Y가 0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Q는 두 개 곱해서 0이 아니어야 된다니까 둘 다 0이 안 돼야 됩니다. 여긴 그리고예요. 둘 다 0이 안 돼야 돼요. 그러면 정방향과 역방향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둘 중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라면 둘 다 0이 아니다. 이거 틀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거꾸로 자, 둘 다 0이 아니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은은 참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 가보겠습니다. 디귿에 Q 보면 마이너스 X는 이항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없앨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정방향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Z가 Y보다 크면 당연히 Z가 Y보다 크다. 이번엔 정방향이 참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일단 답이 안 되겠고 한번 역방향 살펴볼게요. 역방향. 자, 역방향은 지금 보니까 다시 마이너스 X 만들어 봅시다. 자, 요게 성립하면 요게 성립한다 됐는데 여기서 지금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x는 이항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x가 뭐가 됐든 간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뭐 발레 찾아보면 x가 10이고 y가 뭐 예를 들어서 1이라 해봅시다. 그런데 x가 1억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1억이어도 q 조건은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p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요. 틀렸습니다. 역방향은. 그래서 디귿은 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리을 가보겠습니다. 리을의 P는 양변에 제곱할게요. 제곱하면 이 그 똑같은 걸 이항하면 사라지니까요. 바로 계산 약분해버리면 XY가 0이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둘 중 하나가 적어도 0이 된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는 둘 다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겠네요. 제곱해서 합해서 0이 되려면 둘 다 0 돼야 됩니다. 그럼 요 방향 살펴보죠. 우리가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라 하면 둘 다 0 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거꾸로
둘 다 0이라 하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은 안 되고 필요는 되니까요. 리을도 맞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라서 4번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도 여러분들에게 맡길 겁니다. 이거 3번인데요. 이것도 뭐 굳이 글 쓸 필요 없이 눈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산술기하 문제입니다. 얘 최소값 구하라 했어요. 자, 우리가 얘 통분해 보면 x, y 분의 분자가 지금 2x 플러스 3y인데요. 2x 플러스 3y가 1이라고 제시가 돼 있으니 얘는 그냥 x, y 분의 1입니다. 자, 이놈의 최소값을 지금 구해 볼 텐데 여기서 산술기를 써볼게요. 여기서 자, 두 수의 합은 1이죠. 얘가 항상 2 루트에 2개 곱한 것보다는 그거 나왔다. 그럼 여기서 양변에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24 xy 따라서 xy가 지금 24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양변에 역수치하면 방향 바뀌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 다시 보면 얘가 24보다 크나 같다가 되니까 최소값은 24가 되고요. 다음 자, 이번에는 산술기의 활용인데 이게 집합으로 활용해요. 자, 봅시다. 일단은 합집합이 전체고 교집합이 공집합 없습니다. 서로서 fx는 원소의 총합이고요. 이때 곱의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산술기하를 의심할 수 있고 심지어 fa와 fb가 둘 다 양수잖아요. 근데 곱의 최대는 합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수의 합이 일정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뭐로 일정해요? 그냥 1부터 7까지 다 더한 걸로 일정하죠. 그럼 28입니다. 자, 여기서 산술기하 써보죠. 얘가 크거나 같다. 2루트의 두 수의 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산술기하. 양변 이 약분한 다음에 제곱하면 여기가 fa 곱하기 fb가 14제곱 196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가 최대값 k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 최대가 되죠? 두 수가 똑같을 때예요. 근데 합이 28이니까 각각 14로 나눠 가질 때 똑같겠습니다.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a가 되겠고 a에다가 얘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210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면이 없고 지금 가로 길이가 3, 부피가 48 돼 있죠. 지금 여기 세로 길이가 없으니까 a, 높이를 b라 두겠습니다. 그런데 부피가 48이니까 지금 a 곱하기 b는 16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면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그냥 1제곱미터당 1만 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옆면의 넓이 자체가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밑면의 비용은 1제곱미터당 2만 원 돼 있으니까 넓이에다가 2배를 해야 비용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물탱크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최소가 되라 했으니까요. 이 비용이란 게 지금 옆면의 비용도 있고 밑면의 비용도 있죠. 이거 각각 구한 다음에 두 개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옆면부터 해볼 텐데요. 옆면은 4개 있죠. 여기 지금 제가 비금 지금 이 넓이는 AB니까 2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2AB 더하기 여기는 지금 3B죠. 2개 있으니까 6B가 될 것이고 이게 그냥 넓이 자체가 비용이 되죠. 그 다음에 밑면은 여기 하나밖에 없죠. 왜냐면 뚜껑이 없으니까 지금 밑면은 3A예요. 그럼 3A에다가 2를 곱해야 되니까 6A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지금 그리고 AB는 16이니까요. 얘는 30이에요. 얘는. 그럼 다 더해버리면 총 비용인데 32 더하기 6에다가 묶어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놈의 최소값을 지금 구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이 합의 최소값 구할 거면 곱이 지금 여기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산술계하 쓰겠습니다. 그럼 얘가 크거나 같은데 2 루트에 AB인데 16이죠. 따라서 얘는 8 되겠습니다. 그래서 8에다가 6 곱하면 48 더하기 30이니까 80만 원 됨을 알 수가 있네요. 양수 xy에 대해서 제곱의 합이 20일 때 2x 플러스 y의 최대값 구하라 했습니다. 일단 뭐 양수라는 조건이 있지만은 우리가 2x 플러스 y 합의 최대값 구하라 했기 때문에 산술기하가 아니라 이제 코시-슈바르츠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코시-슈바르츠 쓸 건데 자, 공식 쓰겠습니다. 개수의 제곱의 합 그리고 문자 제곱의 합을 끼리 곱한 게 2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보다는 크거 낫죠. 얘가 또 20이니까요. 이때 2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 100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2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루트 100이기 때문에 10이 되겠고요. 얘가 지금 m이라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코시-슈바르츠는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면 이 개수의 비율과 문자의 비율이 같을 때예요. 그래서 개수 비율 2대 1이랑 문자의 비율 x 대 y랑 똑같을 때, 다른 말로 x가 2y일 때 최대값 10을 같습니다. 그러면 x자리에 2y를 대입해서 여기 대입하면 결국 5y가 최대값이 10일 테니까요. 이때 y는 2가 되고 x는 4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3개 다 더하랬으니까 답은 16, 3번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의 최소값 구하라 했네요. 일단 피타고라스로 의해서 여기 AB 길이는 루트 13 될 것이고 보조선을 좀 그을게요. A에서 P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P에서 C까지, 그 다음 P에서 B까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전체 삼각형 ABC 넓이가 PAB 더하기 PBC 더하기 PAC잖아요. 그렇게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전체 삼각형 넓이는 3이 되겠네요. 3은 PAB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13 곱하기 높이 x, 그 다음 더하기 PBC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높이 y, 더하기 PAC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z가 되겠네요. 양변 1을 곱하면 루트 13x 더하기 3y 더하기 2z, 얘가 6임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산수계를 써볼게요. 산수계가 이제 문자 3개짜리에서도 적용되니까요. 자, 개수제곱의 합. 그럼 1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문자 제곱의 합. 이 뭐보다 크냐면 이놈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6보다는 크거나 같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양변의 얘를 나누면 얘가 얼마냐면요. 13 더하기 9 더하기 4니까요. 26.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뭐보다 크냐면 26분의 36보다 크거 같으니까 얘가 최소값 되겠네요. 약분하면 13분의 18이니까요. 답은 2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자, 사각형 ABCD의 둘레 길이 최대값 구하라 했습니다. 여기 X, Y라 두고 보조선을 B랑 D랑 쭉 연결해 볼게요. 그럼 식이 나오죠? 일단 삼각형 BAD에서 피타고라스에서 여기는 루트 45니까요. 3루트 5임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다시 BCD에서 피타고라스 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5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ABCD의 둘레 길이는 지금 X 플러스 Y 플러스 9가 둘레 길이고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산술기하 용도는 아니죠. 합의 최대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코시슈버르츠 쓰겠습니다. 자, 개수 제곱의 합 그리고 문자 제곱의 합이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보다 크나 같다. 근데 얘가 지금 45잖아요. 얘는 또 2니까 따라서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루트 90이 돼서요. 3루트 10이 최대값이고 거기다가 뭐만 더해주면 9만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듣느라 너무 고생했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함수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들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